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조금 전 서울에서도 보도했듯이 양복 1,000만 원어치를 뇌물로 받았다는 경찰 고발장에 대해 이상익 한평군수의 해명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군수 측이 양복값을 내기 전에 누군가가 대납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이른바 뇌물양복 고발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며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로 아닌 일로 전환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 하기 위해서 패거리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런 행위예요.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이 군수가 맞춰 입은 5벌의 양복값 약 1,000만 원은 이 군수의 선거 캠프 출신 핵심 인사와 알고 지낸 건설업자 A씨가 양복을 구입한 직후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복을 구입한 지 반년 뒤 옷값을 아들이 결제했다는 이 군수의 해명과는 다른 대목인데 이 군수는 입장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은 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모른다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옷을 마채 입을 때도 누가 보냈다는 것도 몰랐어. 하지만 선거 캠프의 인사는 옷값을 건설업자가 낸 사실을 이 군수 측이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복점에다가 계산했단 말은 들었습니다. 양복점에서 이 얘기라는 게 알았죠. 경찰은 조만간 건설업자와 이 군수를 상대로 양복값을 대신 내주고 뒤늦게 다시 결제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5명은 광주 남구의 한 일가족으로 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났고 광주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1명도 확진돼 방역당국이 동료들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 4명 등 7개 시군에서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에 대해 전면 단속합니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 폐지되고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청소차에 매달려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모습을 흔히 보셨을 텐데요. 위태로운 작업으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몇 년 전에 사고를 막겠다면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다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붙여 숨지고 모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에 매달려 있다 일어난 일입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른바 매달리기 작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안전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매달리기 작업은 사라졌을까? 손잡이 하나에 몸을 의지한 환경미화원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려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다시 차량에 올라타기를 반복합니다. 미화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위태로운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해야 할 쓰레기는 산더미인데 작업자가 조수석을 오가는 것보다 차 뒤에서 뛰어내리는 게 수거 작업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배 정도 가까이 상당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민원이 최대한 발생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치울 쓰레기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는 그만큼 늘지 않아 여유롭게 수거할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차량 장비가 오히려 많이 확보돼야 하는데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대두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목소리가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법 작업 관행을 단속하겠다던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 속도가 느리고 수거 용량도 적어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편리성이나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 매달림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신중하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사고를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겉도는 사이 거리에선 위태로운 쓰레기 수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렇게 환경 미화원들의 위태로운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작업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한꺼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압축차 사용이 오는 12월부터 금지되는데요. 코로나19로 배달 용기 등 재활용 쓰레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화원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쓰레기를 담는 곳에 압축 장치가 설치된 압축 청소차입니다.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는 동시에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부터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이런 압축차를 쓸 수 없습니다. 압축차에서 플라스틱이 뒤섞이고 부서지면서 재활용 비율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통일 페트병 별도 분리와 동시에 재활용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압축 차량을 쓰게 되면 이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압축차 대신 일반 청소차로 재활용품을 치워야 하는데 문제는 쓰레기 수거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는 겁니다. 압축차는 한 번에 쓰레기를 2톤씩 실을 수 있는 데 비해 일반 청소차는 3분의 1만 담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압축차가 한 번만 움직이면 치울 분량을 일반 청소차로는 3번 오가야 하는 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결국 일거리가 늘 수밖에 없다고 걱정합니다. 지금도 데라인데 앞으로 더 데라인 나죠. 더 심해지죠. 처리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년에 2달 뒤에 그 실행을 한다. 아예 기차가 못 돌게 되면 진짜 대란 나는 거죠. 압축차 없이 재활용품을 제때 수거하려면 일반 청소차를 늘려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이제 인건비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한테 이제 환경부에서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점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압축 청소차 사용 금지. 재활용품 수거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보다 더 큰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현장 실습 중에 숨진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사고 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가 해당 학교와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학교는 현장 실습 계약 체결 표준 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고 사업체는 18세 미만인 홍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표준 협약 사항인 안전과 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 실습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최저 기온이 광주가 6.4도를 기록했고요.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5도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 18도, 화순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 순천 2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7도, 무안 16도, 완도 18도로 선선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다음 주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용섭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중앙회장과 장대교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총장 등 30여 명은 이용섭 광주시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기제품 구매 확대와 광주 중소 식자재 유통 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논의된 정책 현안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광주시 장애인 진로 직업통합박람회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 구인을 희망하는 16개 기업이 참여해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하며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28곳에서도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해서 인공지능과 3D, 드론, e스포츠 등 다양한 직무체험 행사와 학과 프로그램 등도 선보입니다. 전라남도가 가금농장 출입 축산 차량에 대해서 4단계 소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출발 전 1차 소독과 거점 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농장에 도착하고 다시 출발할 때 각각 3, 4차 소독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광주와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17건이 검출됐고 8건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